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슈팅 게임 만들어 보기 4편 녹화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4편에서는 이제 플레이어도 HP 바가 생겼고, 이제 몬스터와 충돌하면은 플레이어의 이제 HP가 줄어드는 걸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가 이제 시작 스테이지와 플레이 스테이지로 이렇게 나뉘게 됐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조금 변경된 것도 있는데 그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고 어떤 식으로 코드 구현했는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연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이제 어 지금 여기서 이게 보이지 않으실 텐데 이런 식으로 게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라는 안내가 떠요.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이제 인트로 스테이지입니다. 지금 게임은 안 돌아가고 있고 이제 인트로 스테이지예요. 이 화면을 못 움직이는 이유는 얘가 이제 최상위 탑 모스트로 이제 호출이 돼가지고 얘를 이제 선택을 해야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게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인트로 스테이지입니다. 나중엔 이제 여기다가 버튼 달고 인트로 스테이지 이제 게임 시작하기 전에 스테이지처럼 좀 꾸며보려고 해요. 뭐 캐릭터 선택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 일단 게임을 시작하면은 바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 2분, 3분, 4초, 5초 이렇게 되잖아요. 누른 시점부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몬스터와 충돌하면은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의 HP가 달아요. 저 작은 거는 지금 충돌이 안 됐네요. 근데 이렇게 충돌되면 HP가 달고 똑같이 와씨 이렇게 다다다다 다다다 이렇게 해서 총알 쏘고요. 그다음에 살짝 이제 한번 청소해주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해주고 다시 와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번 죽어볼게요. 죽으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단순간 이렇게 다시 이제 죽었으니까 게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얘가 사실은 원래 뜨면 안 되고 화면이 전환이 돼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메모리에다가 그려가지고 출력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윈도우와 부모 자식 관계로 그 위에다가 부모의 윈도우 위에다가 바로 그냥 출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얘는 뭐 이런 렉탱글 동그라미나 렉탱글 뭐냐 이런 사각형이나 이런 원처럼 화면에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 윈도우 위에다가 바로 띄워지는 구조물 같은 그런 오브젝트 형태이기 때문에 이 화면이 바뀌기 전에 이게 다시 떠버려요. 그래서 얘를 다시 누르면은 여기 54초에서 이제 1초로 시간 바뀌고요. 다시 이제 캐릭터 느려지고 HP 회복한 다음에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시작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스테이지 HP 바하고 충돌 처리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지금 이제 현재 스테이지 매니저와 스테이지가 나눠져 있거든요. 스테이지 매니저에서 각 스테이지들 관리하고 현재 관리되고 있는 스테이지들은 인트로 스테이지와 이 플레이 스테이지 두 군데인데 이렇게 나눈 이유하고 나눴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죽은 다음에 또아씨 또아씨 죽은 다음에 이제 아니오를 눌러서 게임을 종료를 시켜볼게요. 또씨 청소 왔다 와다다다 네 이렇게 해서 아니오를 누르면 이렇게 게임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럼 일단 플레이어 HP 반인데요. 플레이어 HP는 플레이어의 여기서 그려져요. 렌더에서 HP 바 이렇게 해서 그려집니다. 그래서 HP 바 X 값을 스태틱 함수로 한번 선언해 놓고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변하는 HP 값만 이렇게 이 HP 값이 변하는데 이것만 이제 오른쪽 끝에서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오른쪽 끝이 이제 줄어드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다 상수로 고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반 이제 HP 바가 줄어들게끔 이 HP의 영향을 받아서 줄어들게끔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셋 브러쉬 컬러로 이제 이 컬러도 이제 조금 바꿔줬습니다. 원래 상수값으로 다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색인지도 모르겠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RGB 구조체로 들고 있게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구조체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화이트는 디파인된 값이고요. 화이트는 디파인된 값이고 이건 제가 만든 디파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하고 플레이어 출력하고 건 렌더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디크리즈가 이제 HP 충돌 처리하는 건데 HP 깎는 거죠. 몬스터의 공격력만큼 HP를 깎는 건데 몬스터의 공격력일 게 따로 없고요. 그냥 이제 그거죠. 몬스터의 체력. 몬스터가 이제 캐릭터와 부딪히면은 사라지는데 남은 그 체력을 공격력으로 이제 캐릭터한테 영향을 주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몬스터의 체력이 들어와서 플레이어의 체력을 깎는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 게 충돌 처리하는 부분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충돌 처리가 크러쉬 몬스터 리무브 플레이어 스테이지에서 크러쉬 체크 위드 플레이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조금 코드가 길고 좀 복잡한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일단은 벡터의 첫 번째 무조건 앞에 첫 번째 0번은 플레이어입니다. 왜냐 여기서 초기화할 때 플레이어를 먼저 넣어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고 이닛할 때 플레이어가 항상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이어 스테이지가 이닛되는 시점에 한번 이닛되는 시점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이 OBJ입니다. OBJ의 이제 플레이어기 때문에 0번이라고 확신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몬스터 이터레이터 얻어와 주고요. 이거는 그대로 이제 원점과 반지름의 거리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의 그 거리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몬스터 X, Y 값은 이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은 플레이어 하나에 대해서 일단은 플레이어와 몬스터의 업데이트가 다 끝나요. 위치 업데이트가 다 끝나고 플레이어 하나에 대해서 모든 몬스터가 이제 Y문을 돌면서 플레이어와 충돌했는지 안 했는지를 비교를 하거든요. 네. 이게 나중에는 총알이 많아지고 그러면 나중에 제가 슈팅 게임을 구현을 할 건데 총알이 많아지고 그러면 모든 총알에 대해서 아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플레이어와 Y 값이나 그런 거를 좀 따져와 가지고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몬스터에 대해서 플레이어 한 명과 이제 위치 비교를 한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첫 전제 조건이 플레이어의 Y 값입니다. 즉 오버랩 Y잖아요. 즉 플레이어의 Y보다 더 값이 크냐? 왜냐? 어차피 몬스터는 지금 좀 단순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플레이어는 밑에 있는 입장입니다. 밑에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Y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768인가 그럴 거예요. 768이면은 몬스터가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Y 값의 증가입니다. Y 값의 증가예요. 그래서 오버랩드 Y, 즉 Y 겹쳤냐, Y 크냐 해서 몬스터의 Y 값을 사이즈를 더한 Y 값을 적어줍니다. 왜냐? 자, 몬스터가 동그라미잖아요. 동그라미인데 사각형 안에 그려진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레프트하고 탑입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대각선에 있는 여기가 right이자 바텀이에요. 이게 x고 여기가 y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겟포스에서 x, y가 잡히는 거는 이 좌표예요. 여기에요. 그럼 여기서 몬스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지점과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 이 지점과 비교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 지점이 y에 내려왔을 때 충돌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경우거든요. 최소 이 경우부터 충돌 처리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Y 있고, 몬스터 있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경우도 충돌 처리가 돼야 된단 말이죠. 여기가 이미 들어와 있고, 원이 여기 있을 때 이 반지름과 이 플레이어의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즈를 더해준 이 지점을 이제 기준점으로 잡은 겁니다. 기준 Y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Y가 내려왔을 때 이제 플레이어의 Y보다 작을 때, 더 클 때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플레이어의 Y는 사이즈를 더하지 않은 그곳이겠죠. 이렇게 플레이어가 있으면은 플레이어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점과 비교를 해야겠죠. 왜냐? 이 지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 y가 아니니까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여기만 지나도 겹쳐진 걸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안에서는 일반적인 그냥 enforce y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줘요. 그렇게 비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몬스터의 반지름하고, 몬스터의 반지름은 고정입니다. 왜냐? 처음에 이거를 가져왔을 때 몬스터가 이터레이터가 하나씩 돌면서 몬스터의 반지름은 아래에서 비교를 2번 하거든요. 2번 하는 동안 몬스터의 반지름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미리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x, y 값도 아래에서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번씩 쓰이잖아요. 그래서 수식을 2번 넣는 것보다는 변수로 하나 만들어서 변수로 쓰는 게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서 변수로 만들어 쓰고, 이게 이터레이터가 들어가면은 읽기 어려워요. 이게 함수 또 값 가져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이렇게 값을 가져와서 뭔가를 안 하려고 하긴 하는데, 이 경우는 간단한 연산이기 때문에 값을 가져온 거고, 값을 가져올 때는 아무래도 이게 변수 하나보다는 늘어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 나가면서 이게 get 센터에서 x를 가져온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변수로 바꿔놓고 쓰는 게 나중에 코드를 읽을 때 좀 더 편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도 x값, y값 해서 이 둘이 빼주는구나, 그러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사각형의 꼭지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인데 이 코드가 지금 2번 반복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충돌 처리가 되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은 2가지입니다. 크게 y가 플레이어보다 내려왔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플레이어는 이쯤에다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플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자, 어차피 몬스터도 사각형 안에 있는 원이기 때문에 이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이 경우예요. 자, 이 경우입니다. 얘가 몬스터고 얘가 플레이어입니다. 경우 1이에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몬스터의 X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각형 대 사각형 충돌로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원과 사각형의 충돌은 여기 반지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꼭지점 있죠. 그렇죠. 이 꼭지점과 원점의 거리가 몬스터의 반지름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작으면 충돌한 겁니다. 이거 딱 봐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반지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이제 점과 점 거리죠. 점과 점 거리입니다. 이 경우에는 점과 점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보다 크기 때문에 이 경우는 충돌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어때요? 원점과 P 사각형의 꼭지점, 상단 꼭지점이 반지름의 꼭지점 간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충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뭐겠어요? 그렇죠, 이거죠. 요거. 이 경우 똑같죠. 꼭지점과 이 거리가 이 반지름보다 작으면은 이건 충돌로 보는 겁니다. 이 2가지 경우만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처음에 이제 원점 거리 계산합니다. 플레이어의 x와 몬스터의 x가 뺀 다음에 ABS가 그거 절대값 구하는 거. 절대값 구한 다음에 x에 대한 절대값, y에 대한 절대값, 그리고 각각 제곱해 주고요. 그리고 더해 주면은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중에 정리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죠.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c라고 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은 c는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이걸로 구한 겁니다. 이걸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 제곱과 b 제곱은
각각 여기서는 점 1 마이너스 점 2가 되고요. 그리고 얘도 점 1 x, 여긴 x, 여긴 x죠. 그리고 점 y1 마이너스 점 y2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해준 게 지금 이 식인 겁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레디우스도 똑같이 여기서 제곱해 주잖아요. 몬스터의 반지름이 결국에는 빗변이죠. c의 제곱이니까 반지름 구해서 제곱해주면은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각형에 대해서 꼭지점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몬스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센터 지점이 있어요. 왜냐 얘는 원이기 때문에 센터라고 하면은 중점을 가져옵니다. 중점의 XY가 결국에는 몬스터의 비교점이죠. 그러니까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쪽 꼭지점하고 이쪽 꼭지점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돼서 지금 식이 두 번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몬스터 같은 경우는 원점이 하나잖아요. 즉 만약에 원이 여기 있어요. 그럼 얘랑도 비교를 해야 되지만 얘랑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물론 더 가까운 더 작은 x를 비교해서 한 번만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 x가 여기랑 여기보다 밖에 있으면 얘는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즉 얘보다 크면은 비교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 지점과 또 반대로 여기 있다 그러면은 얘보다 작으면은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얘는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이런 계산식에 약해가지고 괜히 줄이다가 에러 나면 못 잡을 걸 알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쭉 펼쳐 놓은 거고요. 나중에 이제 좀 더 익숙해지면은 이건 아마 말씀드린 대로 줄여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자 통과됐어요. 즉 반지름이 이 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보다 커요. 즉 충돌됐다라는 거죠. 충돌됐어요. 그럼 일단은 decrease HP 플레이어 HP 깎습니다. 감소시켜요. 얼마만큼? 몬스터의 HP만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플레이어의 생사를 확인을 해요. 플레이어의 생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HP가 0보다 작다면은 0과 같거나 0보다 작다면은 죽은 거죠. 자, 얼라이브 합니다. 살아있니? 살아있어. 플레이어 아직 살아있어. 그러면은 몬스터에 지워주고 몬스터의 메모리 주소, 즉 몬스터는 리스트로 관리되고 있는데 리스트 안에 노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 메모리 주소, 몬스터 포인터를 해제를 해줍니다. 지워주고 이레이즈 해줘요. 이거 딜리트 안 했다가 제가 어제 한참 메모리 누수나가지고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레이즈 하기 전에는 지워줘야 된다. 왜냐 이레이즈 이터레이터 현재 리스트 안에서의 노드 그리고 내가 이터레이터로 뽑은 그 이터레이터만 해당 메모리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할당받은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이레이즈 한다라는 거는 노드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노드 자체를 지워버리면 그 내부에 있는 데이터 주소 역시 메모리 주소 역시 지워지잖아요. 지워지는데 그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워지면은 그래서 항상 먼저 딜리트를 해주고 이레이즈를 한 다음에 이레이즈 했으면은 그 다음 이터레이터가 튀어나오거든요.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이터레이터가 튀어나오고 데이터가 변경이 됐으니까 엔드도 받아주면서 컨티뉴를 해줍니다. 더 이상 밑에 비교할 필요 없어요. 왜냐 어차피 충돌됐고 지워졌으니까 그 다음으로 올라가면 되죠. 이터레이터도 바뀌었고 그래서 컨티뉴를 해줍니다. 만약 그게 아니다. 즉 이렇게 비교했는데 그게 아니다. 아니구나. 비교해서 들어왔는데 얘가 is alive 죽었다. 이게 펄스면은 죽은 거잖아요. 즉 HP가 0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지 매니저한테 요청을 해서 change previous stage를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요. 이게 이제 이전 스테이지로 돌아가라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구조상에 변경된 가장 큰 부분이긴 합니다. HP가 죽었을 때 게임을 종료하고 그 뒤로 돌아가서 시작 인트로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스테이지 1부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 잠깐 있다가 이거 마저 설명드리고 잠깐 있다가 이제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꼭지점이 근데 여기서는 플레이어의 겟 사이즈가 섞였죠. 더해졌죠. 즉 첫 번째는 여기였는데 두 번째는 사이즈가 섞인 이 지점인 겁니다.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랑 몬스터 X의 원점이랑 몬스터의 원점이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고요.
제곱해주는 거 똑같고 이렇게 받아와서 레디우스 한 번 더 비교해주고 이제 얼라이브 죽었니 살았니? 엄마? 맞죠? 여기는 디크리즈가 없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렇게 또 리뷰하면서 찾아내네요. 어쨌든 죽었니 살았니? 이거 충돌됐으면 디크리즈 해줘야 되는데 디크리즈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피가 안 닿는 경우도 있었구나. 오른쪽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플레이어의 오른편에서 이제 충돌이 나면은 HP가 안 달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해볼까요? 오른쪽 HP가 안 달았는지. 맞네요. 오른쪽 충돌을 하면은 HP가 안 다네요. 이렇게 오른쪽 충돌하면은 HP가 안 달아요. 왼쪽 충돌해야 HP가 닳습니다. 안 다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또 하나 에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디크리즈 HP 한 다음에 자 생사 확인해 주고요. 똑같습니다. 생사 확인한 다음에 플레이어 아직 살아 있는데 어쨌든 너 충돌하고 HP 깎았으니까 죽으면 돼. 충돌한 몬스터 지워주고요. 그게 아니다. 아직 살아 있다. 그러면은 얘가 죽었다. 일단 HP 깎고 플레이어가 살아 있으면은 몬스터에 대해서 지우고요. 플레이어가 죽으면은 어차피 지워줄 필요가 없죠. 왜냐? 프리뷰 스테이지로 이동하면서 이 스테이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날리고 이동하거든요. 그래야 다시 세팅될 수 있게. 날리고 이동한 다음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몬스터 이터레이터를 한번 증가시켜주는 이유는 자, 여기 조건식에 걸리거나 여기 조건식에 걸리면 어떤 식으로든 끝나게 돼 있어요. 흐름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컨티뉴로 위로 다시 올라가든 아니면은 플레이어가 죽어서 체인지 스테이지가 되든 리턴 되잖아요. 어떻게든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안 탄다는 것은 이터레이터가 다시 돌아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즉 다음 몬스터에 대해서 가리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 몬스터는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터레이터를 한번 증가시켜 주는 거고 이 else는 애초에 Y가 플레이어보다 작은 몬스터들 아직 이제 플레이어와 절대 충돌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 절대 충돌될 가능성이 없는 애들은 먼저 이터레이터를 플러스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충돌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어의 HP가 잘 깎이는지 오른편에 갔을 때도 잘 깎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제 잘 깎이네요. 이런 식으로. 다음 왼편에서도 잘 깎이고 오른편에서도 잘 깎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충돌 처리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스테이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스테이지 매니저로 왔는데 일단은 이게 왜 필요한지부터 구조적인 거는 항상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구조, 설계 이런 부분은 항상 내가 그 전에 이 구조가 없었을 때 불편함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원을 다니고 있고 이제 스테이지 매니저도 이제 학원에서 배운 거거든요. 배운 개념은 이제 제가 혼자 복습하면서 적용을 시킨 건데 제 이제 프로그램에 적용을 시킨 거고 이 코드 자체는 제가 전부 다 이제 배운 내용을 적용하고 응용해서 이제 혼자 만들고 있는 거고요. 단 코드 한 줄도 베끼지 않고 이제 개념만 가지고 요구사항만 가지고 이제 만들고 있는 건데 스테이지 매니저라는 것도 저도 이제 배우기 전까지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학원에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스테이지에 전환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인트로가 있어요. 슈팅 게임으로 따지면은 여기서 이제 게임 시작할 건지 뭐 게임 설정도 있고 게임 설정, 게임 캐릭터 선택하는 거 그리고 게임 시작으로 넘어가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여기 뭐예요? 스테이지 1이잖아요. 각 스테이지마다 보스가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럼 스테이지 1이 있어요. 무한 스크롤링 되면서 이제 맵이 막 띄워집니다. 그리고 보스가 나왔고 보스를 제거했어요. 자, 그럼 어디로 가죠? 스테이지 2로 가죠.
좀 더 어려워진 스테이지 2가 있습니다. 게임이 스테이지 1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2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여기 나오는 건 배경도 바뀌어, 음악도 바뀌어, 몬스터도 바뀌고, 보스도 바뀝니다. 몬스터의 패턴도 바뀌고, 블릿 모양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스테이지 1, 2를 깨면은 이제 중간 보스 1, 중간 보스 2, 그리고 최종 보스가 들어옵니다. 최종 보스. 최종 보스는 또 바뀌어요. 몬스터 바뀌고, 애초에 몬스터 바뀌고, 보스 바뀌고, 음악 바뀌고, 배경 바뀌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가 엔드, 인트로, 엑싯이라고 할게요. 엑싯이 있습니다. 여기선 이제 게임 끝나고 이제 마지막 엔딩이라고 하는 게 더 나았겠네요. 이거 지우는 게 없나? 다행이다. 2가 딱 남았네요. 엔딩까지 딱 보면 끝납니다. 이게 게임의 한 사이클이에요, 스테이지가.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스테이지가 하나였거든요. 그냥 단일 스테이지로 해당 스테이지 안에서 오브젝트만 관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스테이지를 싱글톤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모든 오브젝트를 다 관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인트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인트로가 만들어질까요? 이닛 업데이트 렌더링이 전부 다 돌아가고 있는데 인트로 만들려면은 그거 일단은 전역 변수로 불 변수 하나 선언을 해놓고 이게 true인지 false인지에 따라서 인트로에서 넘어가면은 그 값을 true로 바꿔줘서 렌더하고 업데이트가 돌게끔 해야겠죠. 그러면은 그걸 이제 true, false로 나눠가지고 true일 때는 이제 게임 로직이 돌고 false일 때는 인트로 로직이 돌게끔 그런 식으로 해야 됐었어요. 그럼 만약에 거기다 보스를 추가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스를 추가하려고 하면 또 변수 하나 더 써야겠죠. 이게 보스냐 아니냐. 그런 식으로 스테이지 하나에서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엔딩까지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스테이지에 관한 코드가 하나에 다 짱박히게 되면은 관리 너무 힘듭니다. 왜냐? 보스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공격 패턴이 다 다르고 분리도 다 다를 텐데 나중에 이제 아이템 쏟아지고 분리 돌기 시작하고 뭐 작은 쫄병들 그 다음에 보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몬스터 막 나오고 하면은 그거 스테이지 어떻게 다 관리하나요? 리소스까지 관리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테이지마다 나눠 놓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모든 스테이지들 이게 각각의 구체 클래스들이고요. 구체 스테이지들이고 이 스테이지들은 공통적으로 스테이지라는 부모를 상속을 받습니다. 이 부모는 추상 클래스예요. 왜냐? 내가 이 모든 구체 클래스들은 각각 다른 타입이고 지금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같은 계층을 가진 전혀 다른 클래스들의 나열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스테이지가 지금 현재 사용자한테 보여지고 있는 스테이지고 사용자의 특별한 이벤트, 즉 인트로에서 게임 시작을 눌렀다던가 인트로에서 게임 설정을 눌렀다던가 그 다음에 스테이지 1에서 보스를 제거했을 때 스테이지 2로 넘어가야 된다든가 최종 보스를 제거하고 엔딩으로 넘어가야 된다든가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으로 넘겨주는 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인트로가 나와야 되잖아요. 인트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누군가 관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이 스테이지들을 하나의 벡터에 넣어두고 벡터를 순회하면서 그 다음 아니면 그 이전으로 장면, 스테이지를 변경해줄 관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스테이지 매니저라는 걸 만들었어요. 스테이지 매니저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스테이지 매니저가 관리하려면은 얘네들을 다 따로따로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멤버 변수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다양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상속을 이용한 캐스팅을 첫 번째로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얘네들은 각각 전부 다른 클래스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하나로 합치려면은 이 모든 클래스가 상속받는 부모 클래스가 하나 필요해요. 그게 스테이지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벡터의 스테이지 타입으로. 그렇게 되면은 얘도 얘를 상속받고 있고 얘도 얘를 상속받고 있고 상속받고 있고 상속받고 있고
상속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상속을 이용한 캐스팅이 가능해진다. 캐스팅이 가능해진다라는 거는 업캐스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즉 부모 타입으로 자식의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업캐스팅이죠. 왜냐? 자식과 부모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이게 지금 카메라가 꺼져 있구나. 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잖아요. 부자라고 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업캐스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참조 가능한 이유는 뭐다? 자식은 부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 타입의 포인터로 자식의 메모리 레이아웃을 봤을 때 앞부분에는 자기 자신의 메모리 레이아웃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부모 타입으로 자식의 인스턴스를 참조를 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 자신의 메모리 레이아웃이지만 어쨌든 그걸로 참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캐스팅은 컴파일러가 암시적으로 진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암시적인 업캐스팅을 통해서 자식 클래스들을 한 번에 벡터나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매니저에서. 그래서 상속을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와중에 각 자식들에서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공통적인 작업들, 렌더링, 업데이트들. 왜냐? 결국에 스테이지가 업데이트 돌고 렌더링 돌려면은 이를 관리하고 있는 스테이지 매니저에서 업데이트와 렌더링을 명령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스테이지 타입으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부모 타입으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내가 구체적인 인스턴스, 즉 스테이지가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인스턴스 생성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참조하고 있는 것들이 각각 인트로, 스테이지 1, 2, 보스, 엔딩 스테이지들이잖아요. 각각 구체 클래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작업들을 순수 가상함수로 스테이지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스테이지에다 선언만 해놓는 거예요. 야, 내 자식들아, 너가 나를 상속받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구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강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일단은 이걸 구현하지 않으면은 빼먹을 염려가 없다는 거죠. 구현하지 않으면 애초에 해당 클래스로 인스턴스 생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버라이딩 하기 때문에 오버라이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스테이지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명령만 진행을 해도, 즉 업데이트든 이닛이든 그냥 명령하기만 하면은 실제 인스턴스에서 구현해 놓은 업데이트나 이닛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인트로와 스테이지 1이 각각 해야 될 일은 다르겠죠. 얘는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될 때 필요한 리소스를 받아온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시작 화면을 꾸미는 뭐 음악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먼저 이닛의 명령어가 되겠고, 스테이지 1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오브젝트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몬스터나 플레이어, 그리고 플레이어에 대한 업데이트나 렌더링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닛에서 하는 일이 다른데 우리는 이게 다 다르게 동작할 수 있어요. 왜냐? 스테이지로부터 이닛이란 함수가 순수 가상함수고, 그걸 내가 오버라이딩 했다라는 거는 부모에 있는 선언이나 정의를 따르지 않고 나 스테이지 1에 맞게 이닛 함수를 재정의하겠다라는 겁니다. 와, 설명 너무 완벽했다. 재정의하겠다라는 게 오버라이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스테이지 매니저에서 init이라는 명령어를 요청을 했을 때 현재 보시면은 current stage, 현재 스테이지가 스테이지 타입이지만 실제는 뭐다? 그렇죠. 자식의 어떤 인스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m current stage에 init 함수를 요청을 하면은, init을 요청을 하면은 실제 오버라이딩된 메서드가 호출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다형적으로 동작하는 함수고 다형성이고 우리가 다형성을 사용하는 이유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결국 스테이지 타입인데, 만약에 얘가 참조하고 있는 자식에 따라서 자식에서 구현해 놓은 init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트로라면은 현재 스테이지가 인트로라면은 인트로의 init이 호출이 될 거고, 스테이지 1이라면은 스테이지 1의 init이 호출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상속과 다형성을 사용을 해서 매니저 클래스를 구현을 한 거고요. 필요성은 이제 충분히 말씀드렸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중단을 찍어보고 볼게요. 자, 스테이지 매니저를 먼저 이닛 찍어보면 되겠죠. 아이고. 자, 스테이지 처음에 널 포인터겠죠. 할당 받고요. 그리고 스테이지 매니저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식 클래스들의 구체적인 자식 클래스들의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0번, 1번은 실제 현재 스테이지의 순서고요. 인트로에서 플레이 스테이지 1으로 가니까 0번, 1번으로 지정을 해준 겁니다. 뭐 이걸 태그로 할 수 있고도 한데 그냥 전 0번, 1번으로 일단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고 뭐 제가 앞을 더 내다보지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뭐 태그를 달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스테이지 초기화 해주고요. 오더 넘버는 모든 스테이지에서 이것도 이제 상속의 장점 중에 하나인 코드 재활용성인데 모든 스테이지에서는 오더 넘버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몇 번째 스테이지에 대한 정수값입니다. 그걸 이제 부모에다가 올려놓으면은 모든 자식 클래스들은 해당 스테이지를 상속받는 모든 자식 스테이지 클래스들은 이 오더를 받아서 부모를 초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푸시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커런트 스테이지에 스테이지 0번 넣어주죠. 이게 뭐냐? 이거 인트로가 현재 스테이지다라는 걸 생성 시점에 알려주는 겁니다. 즉 스테이지 매니저가 생성되는 시점에 현재 스테이지도 이제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에서 널 포인터지만 여기서는 이제 스테이지 0번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현재 스테이지 보여줘야 되는 스테이지는 인트로 스테이지를 가리키고 있겠죠. 왜냐? 인트로가 시작점이니까 게임 처음 시작됐는데 인트로가 나와야죠. 스타트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매니저 실행되고 얘 반환되면은 이제 이닛 실행하겠죠. 이닛 실행되면은 이 M 커런트가 누구예요? 그렇죠. 인트로죠. 자, 그럼 얘가 어디로 갈까요? 자, 얘를 보면은 가상 테이블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잠시만 스테이지 매니저에서 커런트로 가야겠다. 자, V 테이블이 있죠. 근데 V 테이블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어보이드 펍의 인트로 스테이지의 가상함수들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7개거든요. 인트로 스테이지에 한번 가볼게요. 자, 가상함수 소멸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스테이지 클리어 5, 6, 7개. 이거 버추얼 떼야겠네요. 자, 이렇게 7개가 있고요. 순서도 가상 테이블에 들어가는 순서도 소멸자, 이닛, 업데이트, 렌더, 스테이지 클리어, 엔터, 엑시 순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보면 되고요. 가상 테이블에 딜리터 이거 그쵸, 디스트럭터, 이닛, 업데이트, 렌더, 엔터, 엑시 그리고 스테이지 클리어가 맨 밑으로 들어가 있네요. 아, 이거 부모 거 따르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부모에 어떻게 되냐면은 부모가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네, 부모 거를 따라가네요. 부모가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이닛, 업데이트, 렌더, 엔터, 엑싯 그리고 스테이지 클리어 이렇게 돼 있네요. 순서는 부모 거를 그대로 따라가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메모리 레이아웃이 지금 부모에 대한 뭐 멤버 변수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서 오더에서 부모에 대한 멤버 변수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가상 테이블 들어와 있고 부모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닛 같은 경우는 현재 멤버 변수가 아예 없기 때문에 실제 메모리를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무조건 가상 테이블이 들어오거든요. 이건 주소값인데 이 주소값으로 가면 포인터의 배열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가상 테이블의 타입은 이중 포인터입니다. 보이드 이중 포인터예요. 그리고 이 주소 여기 69A0로 가보면은 이 포인터들이 한 번 더 있는 겁니다. 즉 그래서 역참조 한번 해서 이 주소로 역참조해서 한번 갔더니 뭐다? 여긴데 들어있는 게 뭐다? 주소다. 그러면 한 번 더 역참조해서 가야 되잖아요. 실제 그래야 함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오버라이딩 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참조되고 있는 자식 테이블에서 모두 다 자식 테이블의 함수가 호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동적 바인딩이 이 동작하는 원리인 가상함수와 가상 테이블입니다. 즉 내가 다형적으로 코드를 돌리려면은 정적 바인딩이 아닌 동적 바인딩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정적 바인딩과 동적 바인딩을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제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정적 바인딩은 컴파일러가 해당 함수에 호출하는 메모리 주소를 먼저 알고 넣어 놓는 게 정적 바인딩입니다. 즉 컴파일러가 컴파일 시점에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객체 멤버 함수가 어떤 멤버 함수가 호출돼야 될지를 정해 놓는 게 정적 바인딩이에요. 그 근거는 일단 가상함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가상함수가 아닌 상태에서 멤버 함수를 호출했을 때 해당 호출하는 객체의 타입에 정의되어 있는 타입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의 주소를 그냥 바인딩 시켜버립니다. 묶어버려요. 이게 정적 바인딩이고 동적 바인딩은 이렇게 가상함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커런트 스테이지의 현재 타입이 스테이지라도 실제로 얘가 참조하고 있는 메모리가 스테이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애초에 스테이지일 수가 없죠. 지금은 왜냐 스테이지의 인스턴스 생성이 불가능하거든요. 추상 클래스니까. 그래서 그 시점에는 디스어셈블리를 보면은 컴파일러가 이렇게 해놔요. 콜 한 다음에 메모리 주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레지스터나 아니면은 객체의 디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소를 읽어다가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결국에 여기는 가상 테이블 주소가 나오거든요. RAX에 담기는 게 보시면은 디스 RAX에 담기죠. 그리고 디스가 전체 객체 주소입니다. 지금 거기서부터 20바이트 떨어진 곳에 값을 또 RAX에 담아요. 그죠? 그리고 디스 RCX에 담고 RCX 20바이트 떨어진 거 RCX에 담고 그리고 이제 RAX에 RAX를 담은 다음에 한 번 더 이동시킨 다음에 RAX 플러스 8이면은 그 가상 테이블의 그거거든요. 두 번째 지금 얘가 이닛이잖아요. 플러스 8이면 뭐예요? RAX에 시작 주소가 담겨 있는데 거기서 8바이트 떨어진 지점이라는 겁니다. 아니다. 여기서 20바이트면 32바이트에서 40바이트 떨어진 곳에 이닛이 있나 보네요. 맞나? 잠시만요. 이닛이 첫 번째인데 그럼 8바이트인데 이거 스테이지 매니저구나. 이닛이 얘 다음 소멸자 다음에 이닛이 위치하기 때문에 8바이트면은 가상 테이블에서 여기서부터 8바이트 뛴 여기 얘를 가리키는 거네요. 이 주소를 가리켜서 컴파일러의 어셈블러 코드가 나온 거고요. 이거 정도는 알려줄 수가 있는 게 컴파일러가 이거 정도는 알 수 있는 게 이 코드를 보는 순간 이닛이 가상 테이블인 거 알고 가상함수인 거 알고 여기서 구현됐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 순서만 찾아가지고 얘가 몇 번째 위치하고 있는지 부모에서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 얘가 지금 첫 번째 위치하고 있잖아요. 인덱스 1번이잖아요. 인덱스 1번이면 뭐예요? 메모리 주소 0번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프셋으로 8 건너뛴 다음부터 가리키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셈블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20바이트를 건너뛰는 거 32바이트를 건너뛰어서 RAX에 담는 거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디스라면은 여기서 생성된 디스가 넘어온 디스가 스테이지 매니저 잠시만 스테이지 매니저가 디스구나. 얘가 멤버 변수가 있으니까 멤버 변수가 이건 안 들어가고 벡터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고 아닌데 그래도 맨 앞에 있는데 항상 가상 테이블은 맨 앞에 있거든요 항상. 뭐야 넘어온 디스가 벡터라고? 잠시만 지금 이게 함수가 얘를 호출한 쪽이 거긴데 콜스택 보면은 코어잖아. 스테이지 매니저의 인스턴스가 넘겨서 얘가 디스로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스테이지 매니저의 인스턴스가 얘를 호출하면서 결국 얘가 들어왔을 텐데 스테이지 매니저가 들어오는데 디스로 디스로 코어가 여기서 왜 디스가 코어로 들어오지?
아니야. 여기 바뀌어야 되는데. 그치. 바뀌어야지. 이걸로 찍어야 돼요. 여기 찍었을 때 디스가, 그렇지. 스테이지하고 커런트 스테이지. 얘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스테이지를 두 개 들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8바이트, 16바이트잖아. 근데 이거는 어차피 벡터 크기인데. 벡터 크기만큼 건너뛰고, 얘가 어차피 동적으로 가지고 있을 테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건 캐파시티 값하고, 벡터 크기인가 보다. 그럼 벡터 크기 건너뛰고, 얘는 가상 테이블이 없으니까, 스테이지 매니저는 가상 테이블이 없으니까 이 디스가 지금 스테이지 매니저인데, 커런트 스테이지가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디스가 가르치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커런트 스테이지에 이거니까 얘가 이제 32바이트 뒤겠네요. 그럼 벡터가 32바이트라는 거거든요. 이 벡터 사이즈가 지금 32바이트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디스가 그거잖아요. 매니저. 스테이지 매니저고, 그 다음에 거기서 20바이트, 32바이트 뛴 거니까 스테이지 매니저에서 벡터만큼 건너뛴 다음에 들어온 게 이제 커런트 스테이지인 거죠. 왜냐, 커런트 스테이지를 가리켜야 되니까. 그래서 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시작 주소가 벡터인데, 벡터의 크기가 32바이트인 거예요. 벡터의 크기가 32바이트고, 그걸 건너뛰면 이걸 한번 찍어봐야겠다. 벡터 크기 한 번만 찍어볼게요. M 스테이지스 이렇게 찍으면 되나? 맞네. 얘 M 스테이지스 벡터가 32바이트인 거예요. 벡터가 32바이트. 그럼 이해가 된다. 벡터가 32바이트고 32바이트 건너뛴 지점, 즉 M 커런트 스테이지죠. 얘를 지금 RAX에 담는 겁니다. 그리고 디스 담고, 이건 이제 그냥 쭉쭉 담은 다음에 여기 또 RCX에 또 담죠. M 커런트 스테이지 담은 겁니다. 왜냐, 이닛을 호출하는 디스 포인터는 M 커런트 스테이지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뭐가 담겨 있냐? 여기 뭐가 담겨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셈블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RAX 지금 뭐가 담겨 있어요? M 커런트 스테이지가 담겨 있죠. 그리고 디스 포인터로 뭐가 전달돼요? RCX에 담기는 게 M 커런트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RAX를 RAX에 담고, RAX 플러스 8은 M 커런트 스테이지, 현재 가상 테이블은 부모에 있는 가상 테이블링을 그대로 가져오잖아요, 순서를. 그래서 init 함수가 부모의 가상 테이블의 몇 번째 함수냐 했을 때 두 번째이기 때문에 플러스 8한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업데이트를 했으면 플러스 16을 했을 거예요. 부모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얘가 0번째고 0부터 7이고 얘가 8바이트입니다. 얘가 8바이트부터 15바이트 차지하고요. 얘가 16바이트니까 업데이트로 호출했으면 플러스 16이 찍혔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어셈블리 봤으니까 진행을 하면은 init 다시 해야겠네요. 자, 인트로로 들어왔죠. 왜냐, 인트로잖아요. 들고 있는 게. 인트로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트로 마무리하고 리턴 한 다음에 트로 하면은 코어 인스턴스 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들어가지. 런 뛰죠. 이제 런 뛰면은 이제 계속 인트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가 앞에 좀 많더라고요. 뭔 처리할 게 많은지. 하다가 업데이트하고 렌더링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인트로로 들어가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스테이지의 구조가 생각이 될 거고, 렌더 한 다음에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은 게임 시작되는데, 게임 시작 누르는 순간 다시 이제 게임 플레이로 넘어가거든요. 플레이 스테이지로. 해서 업데이트로 들어가 보면은, 자, 이제 업데이트로 들어갔을 때 여기잖아요. 자, 그럼 이제 게임 스타트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인풋 매니저 들어가 업데이트하고, 스테이지 매니저 현재 누구예요? 그렇죠, 인트로죠. 자,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면 스테이지 매니저 인트로 들어갑니다. 인트로 업데이트 해줘요. 인트로 업데이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매니저 코어에서 렌더링 하잖아요. 여기까지 끝나면은 이게 끝나고 렌더링 돕니다. 렌더링 돌면은 이제 필렉트 깔아주고, 배경 깔아주고, 스테이지 매니저에 렌더링 해줍니다. 자, 얘가 뭐예요? 그렇죠, 이거 도는 거죠. 그래서 이거 출력해주고, 여기 잠깐 비동기로 멈췄다가 클릭하면은 이제 타이머를 초기화해주고,
게임 스타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게임 시간 동기화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거 안 하면은 게임 돌자마자 게임 켜지자마자 내가 아직 선택도 안 했는데 델타 타임이 계속 돌고 있어요. 델타 타임이 계속 돌고 있고 몬스터 계속 쌓이고 있고 업데이트 계속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 게임을 시작했을 때 타이머 이닛 해주고 전역 변수 true로 바꿔주면서 이제 코어에서 이 부분이 true가 되겠죠. 익스턴으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true가 되면서 얘를 업데이트 쳐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테이지하고 이게 게임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왜냐? 여기서 next change로 넘어가면 이제 current 스테이지가 exit 함수, 즉 해당 스테이지를 끝낼 때 정리해야 되는 작업들을 exit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exit 진행하고 next order number. current 스테이지의 get order 값을 받아와서 현재의 get order가 0번이잖아요. 그럼 거기다 플러스 1을 해줍니다. 그래서 next order number로 지정을 해주고 이게 값이 만약에 유효하다면, 즉 현재 스테이지 개수가 사이즈가 두 개가 있으니까 사이즈가 2일 거 아니에요. 2와 같지 않으면은 얘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유효한 숫자고요. 그래서 current 스테이지의 m 스테이지 배열에다가 이 값을 넣어줌으로써 1번 스테이지를 현재 스테이지로 세팅하는 겁니다. 그럼 플레이 스테이지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플레이 스테이지의 엔터는 이제 해당 스테이지가 처음 올라갈 때 초기화해야 되는 작업들인데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이제는 플레이 스테이지가 이닛 함수를 호출할 때 코어에서 호출해 주지 않아요. 코어에서 호출하는 거는 오로지 스테이지 매니저의 이닛입니다. 그러면 스테이지 매니저의 이닛에 대해서만 작업을 하고 각각 스테이지들은 스테이지 엔터 함수를 따로 이제 구현을 해야 돼요. 엔터는 해당 스테이지가 올라갈 때 초기화해야 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는 엔터에서 이닛을 호출을 해줍니다. 이제는 얘가 이닛을 해야 되는데 이닛을 해야 플레이어가 세팅이 되고 몬스터가 호출이 한 번이 되고 오브젝트가 이닛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밖에 이제 이닛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외부에서 코어나 어디서 불러주질 않거든요. 스테이지 매니저도 얘를 이닛하진 않아요. 왜냐? 스테이지 매니저가 한 번만 이닛 되잖아요. 한 번만 이닛 되는데 이때 이닛 되는 게 커런트의 이닛인데 인트로의 이닛만 한 번 호출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스테이지 매니저의 이닛이 호출이 될 일이 없기 때문에 플레이 스테이지도 이닛이 호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터 함수에서만 한 번 이닛이 된다. 엔터 들어올 때마다 초기화를 해준다. 그리고 엑싯 보면은 익스턴 해가지고 게임 스타트 변수를 펄스로 바꿔주고요. 동작 안 하게 하고요. 그리고 타이머를 딜리트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어차피 이닛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딜리트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스테이지 클리어라는 걸 함수로 빼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모든 객체들을 해제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해제하고 팝프론트 하게 되면은 결국 사이즈 0 되고요. MT 비게 되고요. 얘도 비게 되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다시 들어왔을 때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들어오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그렇죠. 또 엔터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엔터 들어오면 또 플레이어 세팅하고 몬스터 새로 생성 한번 하고 플레이어 이닛 돌리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다시 판이 세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엔터에서 이닛을 호출해주고 엑싯에서 정리하고 나가고 이런 개념을 통해서 스테이지 완전한 분리가 가능해지고 각각 넘어갈 때마다 스테이지도 우리가 세팅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분리가 해냈고 매니저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스테이지 안에서도 레이어라는 개념을 더 가지고 이제 각각 그려지는 것들을 따로따로 그려질 수 있게끔. 왜냐? 배경 그려지는 거 있고 배경 음악 가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서로 충돌 관리나 서로 상호작용하는 오브젝트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UI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각각 그려내는 레이어도 이 스테이지 안에서 레이어를 관리하면서 최종적으로 그려내거나 업데이트하는 거는 해당 레이어들을 업데이트하고 렌더링 함으로써 좀 더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다 때려박아 놨잖아요. 몬스터 들어가 있고 뭐 오브젝트, 몬스터, 아이템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레이어별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구현한 부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